10억짜리 서울 집을 팔고 내려간 그곳. 단 3년 만에 집값은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노후는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오늘은 집값 떨어진 도시로 이사한 노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잔혹한 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집값 떨어진 도시로 이사한 노후, 어떻게 무너졌나? 은퇴를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꿈꿨습니다. 서울의 비싼 집을 팔고 조용하고 저렴한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남은 삶을 평화롭게 보내자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파멸의 과정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30년 넘게 일하며 모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서울 변두리라도 10억 가까운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 깨끗한 신축 빌라를 샀습니다. 가격은 겨우 2억 원. 무려 8억이 손에 남았습니다. 이 돈이면 앞으로 병원비도 걱정 없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사 첫날 창밖으로 보이는 논과 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잘 왔어, 여기. 정말 잘한 선택이야. 서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새로운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바로 집값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같은 단지에 살던 이웃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 2억이었던 빌라가 이제는 1억 7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별일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잠깐 가격 조정이 있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또 다른 이웃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가격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또 1년 후 1억 2천만 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산 집의 가치가 매년 수천만 원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대학도 통폐합되었으며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큰 도시로 떠났습니다. 남은 건 노인들 뿐. 사람이 줄어드니 상권도 무너졌습니다. 편의점, 슈퍼, 약국 하나둘 사라졌고 버스 노선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건강에서 왔습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골절입니다. 119를 불렀지만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가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서울 같았으면 10분 거리였을 병원이 여기서는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은 더디고 힘들었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자산 동결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지역은 매수자가 없습니다. 가격을 확 낮추셔야 해요. 그래서 가격을 1억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돈이 아니라 짐이라는 걸. 팔 수 없는 집, 쓸 수 없는 돈. 그들은 결국 남은 노후 자금을 까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서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왜 처음부터 이런 곳으로 이사 온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싸니까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필요한 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병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손주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리,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가치, 적적하지 않게 살아갈 사회적 네트워크, 이 모든 걸 함께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도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젊은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곳. 둘째, 일자리가 없는 곳. 셋째, 교통망이 열악한 곳. 넷째, 대학교와 병원이 사라지는 곳. 다섯째, 신축 아파트가 과잉 공급된 곳.
이런 곳은 처음에는 조용하고 깨끗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은 노인들은 자산도 건강도 삶의 의지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말 것. 생활 인프라를 철저히 따져볼 것. 종합병원까지 거리. 대형마트, 은행, 관공서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도시의 인구 흐름을 분석할 것. 젊은 인구가 늘고 있는지. 기업 유치나 개발 계획이 있는지. 미래에 다시 팔 수 있는 집인가를 꼭 생각할 것. 자녀와의 거리를 고려할 것. 위급할 때 한두 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지. 한 가지 더. 지방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은 시험살이를 해보세요. 주말 여행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보고 비 오는 날, 겨울철, 여름철 그 도시를 직접 살아보며 느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곳이 내 노후를 맡길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천천히 무너질 곳인지. 오늘 이야기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출발 전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여행은 고통스러운 방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한 노후를 걸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은퇴 후 이주할 도시를 선택할 때는 집값보다 사람을 보세요. 돈보다 의료를 보세요. 조용함보다 편리함을 보세요. 싸게 사는 것보다 나중에 팔 수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 정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